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31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이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찾아오는 이 시기 우리 지역 곳곳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네. 특히 충남 부여군에서는 이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다가오는 일요일에 열린다고 하죠.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남도 또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열리는 일종의 걷기 대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따사로운 이 가을 햇살을 걸으면서 백제 역사 유적지를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백마강이 시원하게 흐르는 구들의 둔치에서 출발해서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와 극남지까지 이어지는 산책길을 걷게 되는데 백제 의상 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고 하죠. 맞습니다. 부소산 태자골의 가을 단풍과 또 국남리에서 열리는 국화 전시회까지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백제의 숨결을 따라 함께 고즈넉한 이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면 정말 좋겠네요. 그래요.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현장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부여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다 이런 말씀 누누이 드리는데 요즘에 날씨를 볼 때 며칠 전에 황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황사라든지 미세먼지가 나쁘진 않은지 이전부터 확인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어떨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집 밖을 나서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난 27일 몽골 남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중국 동부를 거쳐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오후부터 점차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여기에 저녁부터는 국외 초미세먼지까지 들어오겠는데요. 이 먼지를 날려줄 찬바람도 약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7.6도로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에 세종과 공주 등 일부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 천안 21도, 세종 22도, 대전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당진 21도, 보령 2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만조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부여에서 열리는 걷기 축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부소산성이나 정림사지 이런 부여 백제 역사 문화지구가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인의 보물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백제의 숨결이 흐르는 유적을 보게 되면요. 감탄사도 나오고 또 자긍심도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 지역 곳곳에 있는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도 특별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굳이 박물관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국보 제9호인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또 국보 제49호인 예산수덕사의 대웅전처럼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보물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아름다운 경치와 또 맛있는 제철 별미 그리고 소소하게 발견되는 기념품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의 보물 아닐까요? 그럼요. 네. 예.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도자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쓰시던 비녀, 반지 이런 게 다 우리 집 보물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가족 여러분의 댁에는 어떤 보물이 있는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자랑해봐요. 우리 집 보물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면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보물 사진 보내주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나는 이은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 보물하면 뭐니 해도 제 동생
강아지가 있습니다. 아. 이름이 몽실인데요. 네. 정말 눈도 동글동글하고 너무 귀엽고요. 우리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앞으로 항상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반려견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조차도 저한테는 보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저도 이윤주 리포터의 이 사진첩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지역 명소에도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주산이 자리한 충남 보령에 다녀왔는데요. 가을을 맞아서 더 아름다워진 보령에 숨겨진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보물도 찾고 또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체험도 하고 왔는데요. 지금 바로 충남 보령으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꾀꼬리 단풍으로 온 세상이 물드는 가을날. 보령을 상징하는 명산이자 사철 아름답지만 특히 가을에 더 빛을 발하는 곳. 충남 보령시 성주면에 위치한 성주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령의 아름다운 성주산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 특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보물이라면 다이아몬드? 진주? 일단 궁금하니까 빨리 한번 가볼까요? 보령의 첫 번째 숨은 보물은 바로 석탄인데요. 예로부터 석탄 산지로 유명했던 성주산. 그 중심에 국내 1호 석탄 박물관인 보령 석탄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개관해 연간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광부라는 직업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서늘한 동굴 느낌까지 느껴져요. 굉장히 신기한데요? 강원도에 이어 전국 제2의 탄전이었던 충청남도. 그중 보령은 충남 석탄 매장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국내 주요 석탄 산지였는데요. 석탄박물관은 석탄 산업이 지금 현재는 사양화가 돼서 많이 그 탄광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석탄 탄광들의 가치를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 그 당시에 노고를 하셨던 광부 여러분들의 그런 노고를 기리고 그리고 산교육장으로 후세에 활용하기 위해서 1995년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박물관이 여기 보령 석탄박물관입니다. 석탄의 채굴 과정과 장비들을 볼 수 있는 전시장입니다. 삶의 전쟁터였던 당시 탄광의 열악한 상황을 광부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통해 더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석탄을 캐려면 우선 바위에 구멍을 내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야 해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해요. 모두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광부들이 돈이 된다는 약간 그런 소문들이 이제 들리면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감으로 한 1, 2년, 뭐 길게는 한 5년만 돈을 벌고 나가자고 하다가 근데 가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쉽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탄광촌을 떠나지를 못하시고 현재 뭐 70, 80대 노인분들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화 시기 탄광 노동자들에게 석탄은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불렸다는데요. 그만큼 석탄이 귀한 의미였던 거겠죠. 여기 뭔가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게임하는 곳인데요. 탄광에서 일하는 작업을 이해하기 쉽도록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보령 석탄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대형 인터랙티브 체험 시설을 갖췄는데요. 재밌는 게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광부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석탄을 가득 실은 광차가 있는데요? 네, 직접 밀어보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무거운 환경에서 그 작업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임존입니다. 와, 이거 진짜 무거워요, 정말.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2톤이에요, 2톤. 2톤. 예. 뭐 실제는 더 무겁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무겁다는 광부들이 캔 석탄을 가득 실은 광차 밀기. 쉬워 보이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도착했네요. 현장이 계속해서 땅속을 파서 들어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작업 현장이. 그렇다 보니까 뭐 조명 환경이 좋다고는 할 수가 없죠. 갱도의 마지막 작업장. 가장 일이 고됐다는 막장 체험장입니다. 너무 좁은데? 거기 계셔야 돼요? 여기 공간도 굉장히 비좁고요. 정말 우리 광부들이 얼마나 그
좁고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는 체험 같아요. 이번에는 석탄박물관에서 가장 핫하다는 체험을 하러 가볼까요? 뭐예요? 잠깐만, 저 오늘 50층, 60층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저거? 잠깐만, 선생님. 지금 지하 400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저 어떻게 빨리 지금 산소 마스크 껴야 된다고요? 다리 후들려가요. 그 작업장이 400m 정도 아래에 있었다. 그 정도를 나타내주는 그 수치고요. 예, 실제로는 지하 1층 정도에 지금 전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연탄에 쫀득이 구워 먹던 추억 하나쯤 있으시죠? 구공탄이라고도 불렸던 연탄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장. 모양을 잡아줄 연탄 틀에 석탄 가루를 집어넣고 단단하게 뭉쳐지도록 열심히 두드려줍니다. 틀 자체를 빼서 어긋나게 해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 빠지고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야, 직접 만드니까 재미도 있고요. 또 이게 좀 크기는 작지만 우리가 알던 연탄 그 모양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재밌고 또 이걸 불을 붙여서 따뜻하게 군번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겨웠던 광부들의 유일한 쉼터. 과거 석탄 산업의 메카였던 성주 탄광촌입니다. 최근 폐허가 된 광부 관사를 아기자기한 벽화들로 새롭게 꾸며서 벽화 마을로 재탄생했는데요. 이 동네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몰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곳. 이 마을에 또 한 번 전성기가 오길 소망하는 마음들이 이 벽화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낡고 좀 허름해 보여요, 집들이. 예. 70년대 초반에서 80년대까지 업지 사는 사람들이 그 힘들어서 이제 여기를 찾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열악한 데서 자녀들을 교육을 위해서 부모 봉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곳입니다. 근데 마을을 걷다 보니까 이 땅도 좀 다른 마을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여기는 그냥 완전히 석탄 마을이에요. 석탄 마을. 이 마을 곳곳에 그 당시 그 탄광촌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그대로 재현돼 있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을 곳곳에는 광부들의 희로애락이 녹아 있는데요. 어르신도 광부 생활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때 기억이 좀 남아 계시겠어요. 그럼요. 너무 생생하고 참 그때 그 힘들었던 것이 다 자식들을 위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광산은 동료들 의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돕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광부들의 피땀이 담긴 성주 탄광촌이 보령의 두 번째 보물입니다. 아, 단풍도 이제 울긋불긋 들고. 기가 막히지. 절정 때 오면은 모두들 금강산을 왜 가? 다 보셨나 모르는데 딱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어떤 거요? 성주산 단풍. 그 휴양림에 가면은 진국을 볼 수 있습니다. 와, 단풍 구경하러 한번 빨리 가봐야겠네요. 예. 그럼 어르신 제가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울긋불긋 오색 단풍이 조화를 이루고 반짝반짝이는 곳. 가을의 성주산이 오늘의 마지막 숨은 보물입니다. 이 계곡을 따라서 붉게 물든 단풍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떨어지는 단풍잎을 밟으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마지막 보물이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네요. 이 빨갛게 물든 단풍잎들이 보석처럼 아름답고요. 또 성주산 단풍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연이 준 선물 보령으로 놀러오세요. 국내 제2의 탄전이었던 보령. 국내 최초의 석탄 박물관과 광부들의 고단했던 삶이 녹아있는 성주 탄광촌. 그리고 형형색색의 단풍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성주산까지 자연이 선물한 보물들이 보령을 더 아름답게 빛내줍니다.
네, 보령의 세 가지 보물을 찾아봤는데 특히 그 성주산의 붉은 단풍은 마치 불타오르는 것처럼 네. 참 예쁘네요. 예, 이번 네. 주말에 가도 볼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빨갛게 단풍이 든 곳도 있고 조금 덜 든 곳도 있었는데요. 이번 주말인 11월 초부터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보물처럼 정말 아름다우니까요. 놓치지 말고 단풍 구경 꼭 가보세요. 네. 이 성주산 단풍도 보고 싶고 또 석탄 박물관도 가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 화면 속에 그 미니 연탄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네, 연탄을 직접 만들어 보니까 또 신기하고 재밌었는데요. 네. 그 추억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연탄에다가 이제 군고구마나 또 군밤도 이렇게 구워 먹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요. 오. 온 가족이 함께 성주산으로 단풍 구경 갔다가 이렇게 탄광촌 또 석탄 박물관을 들러보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연탄 만들기 체험 무료로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또 어린이들, 이 5세 이하의 어린이와 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무료로 관람을 할 수가 있고요.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또 11월부터 2월까지는 이 5시까지, 오후 5시까지만 운영을 하니까 참고해서 나들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과거 석탄 산업의 메카였던 보령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또 그 시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열심히 땀방울을 흘렸던 광부들의 노고도 이야기해 보면서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은주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에게 퀴즈 문제를 친절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5문제 잘 풀어보시고 선물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오늘이 바로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 가수 이용의 노래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이날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매년 10월 31일 미국 전역에서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는 무엇일까요? 1번 할로윈, 2번 부활절, 3번 추수감사절. 네. 저는 이날 하면은 그 커다란 호박에 그 악마 얼굴 비어진 예쁜 호박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예. 네, 이 축제가 되면 우리들이 만약에 마주쳤을 때 할로우 하고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할로우. 네. 헬로 이렇게 인사하고요. 헬로. 네. 반갑게. 예. 네. 자, 힌트 들으셨다면 정답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답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할로윈입니다. 본래 할로윈은 기원전 500년경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인 사마인 축제에서 유래된 건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인 할로윈이 되면 남녀노소 다양한 분장을 하고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령이나 괴물 등의 모습으로 분장한 아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네. 얻잖아요. 예, 이런 놀이도 중세 풍습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요. 오늘 날 따라와요에서 보신 보령의 숨은 보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지질시대의 식물이 퇴적해 매몰된 후 가열과 가압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흑갈색의 암석으로 7, 80년대 연료로 가장 많이 사용됐던 화석 연료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석탄, 2번 부석, 3번 셰일. 네. 이게 또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네. 이 갈탄이라고 있어요. 이거 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 그 교실 중앙에 네. 이 갈탄 이게 때우는 난로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난방을 그렇게 했어요. 아, 저희 학교 다닐 네. 때. 저희 세대랑은 예. 아, 그렇긴 하죠. 다르네요. 예, 그때 그 추억이 또 네. 떠오릅니다. 예. 석탄을 이용한 난로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네. 자,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석탄입니다. 석탄은 땅속에 묻힌 식물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흑갈색의 암석으로 석유와 더불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 중 하나인데요. 탄화 정도에 따라 무연탄, 역천탄, 갈탄, 토탄으로 구분됩니다. 네. 가정용 일반 연료로 사용됐던 이 무연탄은 70년대, 80년대에는 생활 필수품이었는데요. 또 도시가스의 보급과 또 안정성의 문제로 1980년대 말부터는 그 사용이 급감하기도 했죠. 그래요. 예. 아까 그 뭐 갈탄 난로 교실에 있었다 이런 말씀도 네. 드렸었는데 그 도시락 그 양푼 네, 된 그 노란 도시락? 예, 노란 도시락 거기 난로에 이렇게 딱 다 올려놓고 했었는데 네. 겨울에는 예. 거기에 그때. 분홍 소세지도 있지 않았나요? 오, 맞아요. 잘하시네요. 영화에서 예. 봤어요. 네. 아, 영화에서 봤군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은 약 먹어도 될까 고민하고 계신 적 있으시죠? 자, 문제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이번에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약이 유통기간이 지났다. 조금 찜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 드는데요. 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네. 약이든지. 예. O일까요? X일까요? 네, 자, O일지 X일지 고르셨나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약의 유효기간은 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날짜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일반 정제의 경우 개봉 후 1년 이내, 시럽의 경우는 개봉 후 2, 3개월 이내 사용이 권장되고 있고요. 연고의 경우는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네. 뭐 아깝다고 예, 더 드시거나 바르시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일반 약이나 처방약의 유효기간을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해준 네. 약국에 직접 가면 예, 알 수가 있으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오늘 날씨 정보 잘 들으셨죠?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중국과 몽골 내륙에서 발생한 미세한 모래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 가라앉는 현상으로 주로 봄철에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산성비, 2번 스모그, 3번 황사. 네. 이게 봄철에 주로 네.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가을에 오니까 맞습니다. 예, 저희가 좀 의아해하긴 했었어요. 며칠 전에 이게 찾아왔었고 네. 오늘도 예, 이 소식이 좀 있던데 예, 그렇죠? 네, 오늘은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을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황사입니다.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과 황토지대에 작은 모래나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 또는 모래흙을 말합니다. 네. 보통 이 황사는 봄철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10년 만에 10월 황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황사가 더 잦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손 씻는 습관 기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어느덧 마지막 문제까지 왔는데요. 자, 마지막 문제는 사자성어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어떤 일에 실패한 뒤 힘을 쌓아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이르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와신상담, 2번 권토중래, 3번 괄목상대. 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네.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거를 딱 얘기를 할 때 오. 권투 선수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권투 그렇군요. 선수. 권투 선수들. 쓰러져도 또 다시 일어나서 예, 상대방하고 싸우고. 네. 예. 전 이상하게 권투 선수. 그 배우 예. 권호중 씨가 생각나는데. 오, 네? 네, 누구요? 배우 권호중 씨. 예전에 권투. 시스콤 진짜 좋아했는데. 자, 네, 저도 한번 공통점이 뜬금없는 있네요. 힌트를 얹어봤습니다. 네.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권토중래입니다.
권토중래는 한 번 싸움에 패했다가 다시 힘을 길러 쳐들어오는 이를 비유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와신상담은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괄목상대는 상대방의 학식이나 재주가 몰라볼 정도로 나아짐을 이르는 말입니다. 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신다면 이 권토중래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또 어떤 분들일지 바로 발표합니다. 네,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과연 누가 행운의 주인공이실지 정답 보여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3875번, 0266번, 1101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자,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윤주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자리한 전남 고흥군 하면 저는 나로호가 먼저 떠오르는데 네. 근데 이곳이 삼면이 남해안과 맞닿아 있어서 해산물이 그렇게 풍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철 맞은 수산물 덕분에 이 가을철 밥상이 풍성하다고 하거든요. 생선 구이와 또 보리새우로 만든 별미, 또 한우까지 다양한 별미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풍요로운 산과 깨끗한 바다를 품은 곳. 청정 다도해라는 수식어가 붙은 고흥. 오늘 그 고흥인의 밥상을 만나러 가봅니다. 고흥인의 밥상 첫 번째 행선지는 바로 고흥 읍내입니다. 맛있는 냄새도 벌써부터 코를 간지리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배고. 고흥 전통시장 장날. 신선한 재료들을 사려고 모인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오늘 고흥 장날인가 봅니다. 와우, 진짜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좀 여쭤볼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이거 무슨 게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이거 무슨 게? 고기 놓은 게 어머니 이거 잡아볼 수 있어요? 잡아볼 수 있어. 물어? 내가 암놈을 줄게. 암놈? 나 순놈 줘요 어머니. 기왕이면 전 암놈보다 순놈이 좋아. 시장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특이하게도 생선을 구워서 파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생선이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지금 이거 어떤 생선이에요? 민어, 양태. 아 이게 저기, 민어. 예. 어머니 근데 이 고흥 전통시장이 생선구이로 유명한가 봐요. 제일 유명한 그래요? 숯불 넣은 게. 고흥 전통시장에서 생선구이를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한 손님들이 생선 한두 마리를 구워달라고 한 게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대박. 밥에 올려서 이렇게. 고흥의 바다의 맛이 그냥 와 제대로 함축돼 있어요. 약간 건조시킨 거를 지금 구운 거예요. 그래서 식감이 쫀득쫀득하면서 생물로 구웠을 때보다 훨씬 식감이 맛있어요. 깨끗한 바다에서 난 생선이라 그런지 맛도 좋고 신선함 그 자체였습니다. 굳이 밥하고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요즘 막 저도 다이어트 한다고 약간 탄수화물 절제식을 하고 있는데 안 짜니까 생선만 먹고 배부르게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인 거 아시죠? 정성 가득 고흥시장표 생선구이 잘 먹고 갑니다. 이어서 고흥인의 밥상을 찾아간 곳은 여자만을 낀 해안마을입니다. 방풍림을 걷다 보니 금세 또 배가 고프네요. 아유 쉬고 계셨나 봐요. 네. 아침에 작업하셨어요 혹시?
예. 무슨 작업하셨는데요? 그 새우가 많이 들었는가 가보니까 새우가 별로 없다 조금뿐이 안. 아, 여기 새우가 잡혀요? 네. 아, 고흥에 새우가 잡히는군요. 저 네. 새우 통발이에요. 맛있겠네요, 어머니. 맛있죠. 아니, 근데 뭐 얘기로만 들어서 아나요? 그 맛을 먹어봐야 알지. 먹어봐야 알지. 먹어봐야 알지, 뭐. 그 말로만 자라간다. 그 맛을 어떻게 알아요? 맞은 말씀을 하시구만. 식사 재료 찾으러 어르신들과 함께 직접 갯벌로 가봤습니다. 아버님 있을까요? 있을까? 바닥바닥하다. 바닥바닥하다. 여기. 있다. 밤새 놓아둔 통발에 갯벌의 생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거 제가 한번 손으로 잡아도 돼요? 잡아보세요. 막 개도 들어있어. 어머, 쏟아졌다. 어떡해. 막 튀니까. 괜찮아. 무서워. 잡아, 백야빠. 무서워. 근데 얘가 파닥파닥 튀어. 이것을 짐작할 때 가라. 살아가고 있어. 살아있는 고흥의 바다, 생생함 그 자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흥인의 밥맛을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막 잡은 새우로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매콤새콤한 회무침을 만듭니다. 고흥 바다에서 막 잡아 올린 고흥인의 싱싱한 한상입니다. 어떻게 젓가락이 어디부터 가야 되지? 힘들게 잡았던 새우! 고흥의 보리새우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보다는 숟가락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고흥 새우라 맛있을 거요. 맛이 없어? 거짓말도 잘하네. 먹어도 이 맛은 알 길이 없습니다. 큰일 났다. 어머님! 저 새우 회무침 처음 이거 먹어보거든요. 안 먹어봤죠? 근데 어쩜 전라도 공 비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새우는 그렇게 안 비리고 금방 잡은 거는 회무침으로 많이 해먹는 거. 어르신들의 인심만큼이나 보리새우가 넉넉하게 들어간 된장찌개.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와, 찌개에서 잠시만요. 와, 찌개에서 용왕님 맛이 나요. 어머님, 바다에 있는 뭐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 안에 귀한 것들이. 아니 어쩜 이렇게 고급진 맛이 나죠? 어디 비싼 레스토랑 부럽지가 않은 그런 맛이에요. 원래 새우는 고급어종이. 식사의 마무리는 고흥 유자가 들어간 시원한 막걸리. 두 분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할까요? 두 분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든든한 한상 잘 먹고 갑니다. 고흥의 맛 그 마지막 코스. 유자만큼이나 유명한 그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고흥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면 이곳에 와서 귀한 한우 한상을 먹습니다.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이죠. 전국 최고의 소, 바로 고흥 한우입니다. 일단 그 유자를 먹고 자란 소고기라고 하니까 한번 향을 맡아볼게요. 유자 냄새가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안 나. 먹어봐야 알 것 같아요. 고흥에서 태어나 최고급 관리를 받고 자란 순수 고흥 한우. 모든 부위가 연하고 또 감칠맛이 뛰어나기로 아주 유명하죠. 와 진짜 부드러워요. 이게 진짜 유자를 먹어서 그런가? 와. 살치살은 기름 폭탄이 막
터지는데 그 기름의 맛이 너무 고소하니까 느끼하지가 않고 촉촉해요. 입 안이 촉촉해. 리포터 생활 10년 차 전국의 많은 한우를 먹었지만 고흥 한우는 단연 최고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저만 먹기가 너무 죄송할 정도예요. 진짜로 나만 먹기가 너무 죄송해요. 고흥이 이 나로호를 쏘아올린 우주 항공도시잖아요. 고흥은 맛도 우주에 쏘아올리는 맛. 정말 이 지상세계 맛이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저는 정말 고흥 이 유자 소고기 다시 봤네요. 이야 이런 맛의 포텐이 터지다니. 그리고 제가 너무 고흥하면 유자라고만 생각했던 그 단순한 생각이 정말 큰 착오였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고흥을 정말 자주 찾아서 이 못다 찾은 고흥의 매력을 제가 다 찾아보고 먹어볼 생각입니다. 고흥 정말 알면 알수록 사랑스러워. 고흥의 맛, 풍성한 가을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푸른 바다와 산처럼 넉넉함을 가득 머금은 고흥인의 밥상이었습니다. 네, 뭐 세 가지 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저는 이 세 가지 고흥인의 밥상 중에서 네. 특히 갯벌에서 잡은 보리새우가 참 탐이 많이 납니다. 네. 그 보리새우 듬뿍 넣은 된장찌개 그리고 보리새우 회무침 생각만 해도 그냥 입안 가득 침이 고이죠. 네, 예. 저도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이 숯불 위에 구운 이 반건조 생선구이도 당연히 밥도둑일 거고요. 네. 또 유자를 먹였다는 그 한우도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이 고흥으로 별미 여행 떠나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말아야지. 네. 이러다가 그냥 방송하기 힘들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친구여서. 예. 자, 얼른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한지 하면은 또 세계적인 명품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3대째 이 전통 한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이 원주에 계십니다. 네, 강원도 원주에는 당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 방식으로 이 당나무를 이용해서 한지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지 제작 과정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천년이 가도 넌 절대 변하지 않아. 여러분, 도대체 천년이 가도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바로 천년의 내구성을 자랑하는 한지인데요. 이 우리 원주도 한지하면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지역이죠. 그렇다면 저와 함께 원주 한지의 매력 속으로 퐁당 빠져보시죠. 예로부터 한지의 고장이었던 원주. 원주에서 한지의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지장인 장흥열 씨인데요. 40년을 함께한 한지 만드는 일. 그에게 있어 한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한지는 내 인생의 전부고 내 삶이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원주가 한지의 원료인 당나무의 주산지였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이 좋은 품질의 당나무로 정성껏 만들어 아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우리 원주 한지. 오늘 이곳에 원주 한지 장인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분 하면 한지, 한지 하면 이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지 장인 만나러 들어가 보시죠. 벌써 3대째 대를 이어 한지를 만들고 있는 한지 장인 장흥열 씨. 이날도 질 좋은 한지를 얻기 위해 풀대지를 시작으로 작업실에서 열심히 한지를 제작하는 중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옆에서 잠깐 뵈니까 막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보니까 저도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 어떤 작업인가요? 우리나라 그 전통 방식인 그 외발 한지뜨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발 한지뜨기는 앞물을 줘서 이 섬유가 쫙쫙 펴져야 돼요. 딱딱 펴져가지고 이게 그 잘 펴져서 좌우로 흔들 때도 좌우로 한 번씩 얇게 이렇게 올라서
종이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질기고 강하죠. 한지의 모든 제작 과정을 전통 방식으로 재현해 한지 제작의 전형을 계승하고 있는 장흥열 장인. 특히 한국 전통의 외발뜨기 방식을 고수해오고 있는데요. 쭉 밀어 이렇게. 아, 쭉. 밀어가지고 고기를 주면서 아, 다시 한번 더.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해보는 리포터. 어렵네요, 생각보다. 이번엔 연물주기.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한 3번 정도 해봤는데 정말 너무 무겁고 아까 보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한 자신감이었어요. 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장인의 작업장에서 열심히 작업 중인 또 한 사람. 바로 장흥열 장인을 이어 4대째 한지 가업 잇기에 나선 그의 사위 최영철 씨인데요. 열심히 한지 제작을 배우는 중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지금 처음에 좀 떠서 좀 약간 한 서너 번은 흔들어줘야 돼. 그래야 바닥이 되거든. 이게 지금 파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닥이 별로 크게 좋지 않잖아, 그지? 지금 40년을 해왔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 40년을 해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잘 해나가서 좋은 종이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100년 대계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장인어른께 이제 가업을 물려받으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든데 그래도 이게 이 한지를 뜨는 거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지금 3대째 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4대째를 이제 이어받아 나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지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대표하는 전통 한지로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한지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원주는 당나무가 잘 자라는 자연 환경을 지닌 곳으로 예로부터 한지의 생산과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요.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당나무로 한지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예. 한지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한지 만드는 과정은 이제 그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당나무를 채취해서 무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요. 그 다음에 삶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세척을 해요. 세척을 한 다음에 그걸 표백을 해서 표백을 한 다음에 잡티고르기를 해요. 잡티고르기를 해서 분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쇄를 해서 그냥 종이를 떼면 하얀 종이가 되고 염색을 하면 염색 한지가 돼요. 색한지가. 그래서 종이 떼기 한 다음에 건조를 해요. 근데 건조를 하기 전에 물기를 제거를 하거든요. 물기 제거한 다음에 건조를 해요. 건조한 다음에 도침을 하면 한지 뜨는 과정입니다. 네, 이게 한지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딱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딱풀인데 이거를 그 당나무 섬유하고 섞어서 풀어야지 한지가 돼요. 예. 그럼 이건 이제 뿌리를 쓰시는 건가요? 예, 뿌리에서 뿌리를 쓰는데 뿌리에서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 액체를 쓰는 겁니다, 이게. 무려 3대째 가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장흥열 장인. 지난 40년간 한지와 함께한 세월. 지금은 한지 분야에 있어 최고의 장인이지만 이 한지 분야의 장인이 되기 위해 그 또한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했는데요. 이걸 갖다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배우냐고 하면서 욕도 먹고 뭐 진짜 새벽같이 일을 하면서 진짜 화도 나고 막 이랬지만 그 한지를 어차피 배우려면 제대로 잘 배워야 되겠다. 이래서 꾹 참고 저도 아버지 밑에서 이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과정을 거쳐 제작되는 한지. 이제 제작한 한지를 말려주는 건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을 거쳐 질 좋은 한지가 탄생됩니다. 장흥열 장인의 작업실에서도 눈에 띄는 건 바로 장인의 연구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250여 종의 오색 한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한지 공예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 찾아오시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지 공예용으로다가 색한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색한지를 만들게 됐죠. 예, 원주에는 호전면이라고 하는
그 조로자 당나무 젓자를 쓰는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당나무를 써서 한지를 만들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당나무를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 한지가 질기고 강합니다. 그 강한 그 한지로 색한지를 만들어서 색한지가 물도 안 빠지고 또 오래가고 질기고 이렇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원주 한지의 그 우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 원주 한지가 세계적으로 정말 또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예. 국제 활동 또 국내 활동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 어떤 활동하고 계시나요? 원주 한지 문화제를 5월 달에 열리는데 원주 한지 문화제 5월 달 그 계속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체험 행사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프랑스 3번이나 참석했고 그다음에 미국, 일본, 이태리, 중국 이쪽으로 많이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한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원주 한지를 만나볼 수 있는 한지 박물관인데요. 많은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아 원주 한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지를 보존하는 도무형문화재로서 정말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후계자들을 많이 양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 양성시킬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고 제가 이제 그 참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그 한지를 와서 제가 만든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이나 또 이런 그 공방을 옛날 방식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제가 보급할 수 있는 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가 만들었으면 합니다. 당나무 재배의 최적지라는 지리적 요건과 한지 장인들의 기술 전수를 통해 이어져 내려온 원주 한지. 이제는 시민들의 더 높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때인데요. 우리 모두의 힘으로 원주 한지의 전통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1000년 동안 보존되는 내구성과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깔 그리고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은 우리 원주 한지. 오늘은 그 명맥을 이어가는 원주 한지 장인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 천년의 아름다움 앞으로도 우리 원주 한지가 원주의 자랑이자 강원도의 자랑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네, 3대째 장인이 이어온 한지 제작 방식을 이제는 사위가 전통 방식 그대로 4대째 이어서 배우고 있는데 네. 이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야말로 장인 정신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고된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장인의 오랜 연구와 노력으로 피어난 이 오색 한지의 빛깔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그렇죠. 네, 예. 앞으로 우리 전통 한지가 더욱더 널리 아름다움을 알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마스크가 꼭 필요한 날입니다. 지난 27일 몽골 남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중국 동부를 거쳐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오후부터 점차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여기에 저녁부터는 국외 초미세먼지까지 들어오겠는데요. 먼지를 날려줄 찬바람도 약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이 10.3도로 쌀쌀한 감이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세종 22도, 공주 2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당진 21도, 보령 2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만조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자랑해봐요 우리 집 보물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볼게요. 8099번님, 이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LP판입니다. 예전에는 LP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옛 추억이 그리울 때 가끔 우와. 듣습니다. LP판. 약간 이렇게 찌직거리면서 나는 그 음악 소리. 네. 요즘에 그 CD로 듣거나 음원으로 듣는 거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죠. 네. 예. 0587번님, 손재주가 좋아서 맥가이버란 별명을 가진 남편이 저를 위해 만들어준 소파 겸 미니 침대랍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보물이지요. 여보 고마워. 이야, 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네. 나의 보물. 예. 남편이라는 말씀이죠? 예. 자, 9990번님. 우리 집 최고의 보물은 바로 앵무새 한 쌍, 하나와 둘입니다. 태어난 지 40일부터 저희 집에서 애지중지 키워서 벌써 3살, 2살이 돼갑니다. 와. 아, 하나와 둘이. 너무 예쁘네요. 그래요, 와. 예. 말도 잘하겠죠? 네. 네, 9256번님. 시어머님이 첫 딸을 낳은 기념으로 시아버님이 사주신 67년이 된 재봉틀입니다. 와. 시어머님이 떠나시고 녹이 슬긴 했지만 남편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보물이랍니다. 그래요. 그 손때가 묻은 이 네. 소중한 물건, 대대손손 또 가보를 이렇게 물려주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예. 5035번님, 제 보물은 제가 직접 그린 민화입니다. 까치와 호랑이 그리고 모란도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완성하니까 참 뿌듯합니다. 계속 간직할 생각입니다. 야. 그럼요. 간직하셔야죠. 예. 정말 잘 그리셨습니다. 네. 예. 8479번님, 우리 집 보물은 태권도 잘하는 우리 딸이 받아온 상장과 메달입니다. 잘 보관했다가 딸이 커서 결혼하면 나중에 사위한테 넘겨주려고요. 그래요. 네. 사위한테 꼭 주십시오. 예. 네. 부부싸움 할 때 조심하라고. 예. 네. 자, 8304번님.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다듬이돌입니다. 태어난 날이 저하고 같으니까 꽤 오래됐죠. 우리 집 거실에 예쁘게 화분을 올려놓으니까 좋습니다. 네. 다듬이돌을 이렇게 또 네.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보니까 색다른 느낌도 들고 네, 예, 좋은데요? 괜찮습니다. 네. 예. 9801번님, 우리 집 보물 막둥입니다. 요즘 한창 고집이 세져서 말도 안 듣고 개구쟁이 짓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내 보물이랍니다. 그래요. 뭘 뜯고 있는 거죠? 휴지 뜯고 네. 있나요? 예. 어렸을 때는 다 저러죠. 네. 예, 아기 때는. 예. 자, 이렇게 가족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보물들 사진 사연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진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3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시립무용단 황재섭 예술감독의 첫 번째 대전 예술 브랜드 프로젝트 군상 공연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대전 20대 청년 미술인들의 교류 네트워킹 특별 기획전 수제 드로잉 컬렉션이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대전역 동광장 철도보급 창고에서 이어집니다. 전태일 1948 우리의 이야기 연극 공연이 내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전 복합문화공간 구석으로부터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제3회 워킹 페스타인 백제 행사가 11월 2일 오후 1시부터 부여군 백마강 구들의 둔치에서 시작됩니다. 예당 국제공연예술제 2019가 11월 2일까지 예산군 문예회관과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이어지고 2019 제5회 은행나무길 축제가 11월 3일까지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역사가 깃든 온천의 고장 충남 아산의 문화예술 공간을 소개합니다. 제일한국인 건축가가 설계한 구정아트센터와 10월에 새롭게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모나무르까지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만나보시죠. 네, 그리고 건강톡톡에서는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어떤 간에 질환이 생기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기가 어렵다고 하죠. 네, 흔히 지방간은 또 과도한 음주로 인해 생긴다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또 무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톡톡에서는 이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